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17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각해지는 노인들의 고립 문제, 지역방송이 제시하는 해법을 짚어봅니다. 19일부터 6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레미콘 기사들의 송파업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레미콘 기사 2천여 명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오늘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식용유와 밀가루 값의 동향과 이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20% 수준인데요. 이렇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 고독사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과 지자체 그리고 복지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째 단칸방에 홀로 지내고 있는 77살 김현순 어르신. 혼자 지내다 보니 챙기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건 일상이고 장을 보러 가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 됐습니다. 그나마 낙이었던 바깥 나들이도 코로나로 어려워졌습니다. 밥이 먹기 싫어. 배가 고프기는 하는데 밥이 안 먹고 저번 게네 그만 내가 밥을 못 먹으면 덜덜덜덜 떨고 막 이러거든. 상자에 물품을 넣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먹거리로 가득 찬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지역 방송과 지자체 그리고 복지관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일명 마음 나눔 꾸러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가정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좀 돕기 위해서 지역 물품을 주로 구매를 했고요. 이 물건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주민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완성된 100개의 꾸러미는 창원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막 마음 써주는데 감사한데 좀 더 도와주이소.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는 약 176만 명. 코로나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도 역시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 방송과 지자체의 도움의 손길이 독거노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어떤 분들일까요?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복잡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6일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수 총 7,616명입니다. 선출 정수가 4,132명이니까 평균 경쟁률을 따져보면 1.8대 1 정도가 되는 거죠. 4년 전 지방선거 때 평균 경쟁률이 2.32대 1이었는데 크게 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였는데 당시 2.3대 1이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숫자 순서대로 5427호. 어떤 의미일까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평균 연령 만 54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27.5%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령 후보는 전북과 충북 기초의원에 출마한 만 81세 후보이고요. 최연소는 모두 4명인데 만 18세라고 합니다. 특히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후보,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49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숫자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체 등록 후보 가운데 2,720명이 한 개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려 14건의 전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유권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는 제3지대 정당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양당제 구도하에서 치러지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낮은 이유도 이 같은 정치 지형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본 6일 지방선거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6일 지방선거가 19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잘 모르고 후보에게 2만 원짜리 밥 한 번 얻어먹었다간 100만 원 토해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공식 선거 기간에 할 수 있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진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명함만 나눠줬던 후보들.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거리 유세가 가능해졌습니다. 확성기를 활용한 대중 연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니폼을 입고 어깨띠를 두른 등록 선거 사무원들의 선거 운동도 막이 오릅니다. 이런 선거 운동은 선거 전날인 31일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우편이나 SNS,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직접 찾는 호벌 방문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동창회나 산악회 등 개별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불편을 줄 수 있는 확성기, 녹음기 사용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확성장치 소음 기준이 적용돼 127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 도지사 후보자용은 150데시벨 미만까지 허용되는데 바로 앞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110데시벨 정도라 해당 기준이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비방과 같은 흑색 선전은 강력 처벌 대상입니다.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음식을 대접하거나 얻어먹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오니 사전투표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치르는 첫 선거입니다.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만 18세 유권자는 모두 2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에는 18시 30분부터 20시 사이에, 선거일 당일에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 경찰은 벽보, 현수막 훼손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 소식에 대해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식용유와 밀가루 값의 동향과 이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성환입니다. 네, 밀가루, 콩기름, 식용유와 계란까지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지금 에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그플레이션이 뭐냐 하면 농업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코로나 상황에서 해상 운임이 상승되거나 또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된 밥상 물가들이 많이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8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곡물의 수입 단가 지수는 2021년 2월을 100으로 봤을 때 식용유가 158.5, 사료용이 163.1로 전분기 대비해서 10.4%, 13.6% 각각 상승했습니다. 1년 전보다도 43.7% 올랐고 코로나 초기인 2020년 그때와 비교하면 58.2%가 오른 겁니다.
네, 특히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음식을 사 먹는 일반 가정도 걱정이지만 또 식용유를 쓰는 요식업계 자영업자들은 더 큰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국제 대두 가격이 지난해 11월 톤당 455달러였던 것이 635달러로 지난 10년간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치킨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도 한 통에 전보다 10,000원 정도 올라 58,000원이 됐습니다. 오뚜기 콩기름의 경우를 보면은 업소용 18리터의 최소 가격은 52,800원이고 평균가는 58,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른 거냐 하면 지난 6월에 37,260원이었고 올해 1월에는 47,220원 수준이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식용유 값뿐만 아니라 계란과 밀가루 값이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에 치킨집과 제과 제빵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완벽하게 예상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고물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또 언제쯤 안정될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물가 쪽 측면에서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적어도 내년 말 정도까지는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부품이나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경제가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보복 소비로 인한 소비 증가가 일정 부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는 에그플레이션은 2006년과 2011년에 왔었는데 원인은 곡물 재고 부족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곡물 재고율이 크게 낮지 않고 오히려 완만한 상승세에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을 놓고 보더라도 재고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버텨낼 수 있는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에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의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쨌든 소비자 물가 상승은 일정 정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껑충 뛴다 싶을 만큼 무섭게 치솟는 소비자 물가에 도민들의 걱정이 날에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빠르게는 내년 초 또 늦게는 내년 말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가계 경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돋보기였습니다. 도내 레미콘 기사 2천여 명이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마창 레미콘 발전협의회와 교섭을 진행 중인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동부권역은 임단협에서 협회 불성실한 태도에 18일부터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조는 4만 6천 원인 운송료를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부산 건설기계지부에 속한 도내 레미콘 기사들이 먼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김해 대표 문화예술공간인 김해 문화의 전당이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지난 2005년 개관한 문화의 전당은 공연장 시설이 오래돼 그동안 관람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해시는 총 사업비 약 17억 원을 투입해 오는 8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한 뒤 9월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공연장 위주로 진행돼 공사 기간 미술관과 스포츠센터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 추진합니다. 함안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으로 유흥주점과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함안군청 세무회계과로 신청하면 됩니다.